될 것 같아. 네. 자, 이거는 그 질병관리청 분들 그 스터디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해 주셔갖고 사회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한 거 중에 지난번에 제가 MCP 개념 슬라이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클로드 데스크톱이 MCP 호스트가 되고 거기 안에 MCP 에이전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는 LM 스튜디오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로컬 모델을 돌리고 싶으시면 LM 스튜디오로 하시면 되고 커서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제가 그거는 사용해 본 건 아니고 그리고 MCP 서버를 로컬에서 돌리시려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개발된 경우는 node.as 이거 돌리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에 아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이썬으로 개발됐다 그러면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실습에서 엑셀 다루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도 로컬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UV라는 거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자의 기본 PIP라는 관리자 말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잘 되는 건데 요 UV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요. 이 UV를 뭘로 만들었더라? 그게 러스트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PIP는 의존성이 엄청 복잡한 경우에 제가 며칠씩 도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UV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딱 돌리면 자자작 해가지고 진짜 초 단위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UVX라는 커맨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원하게끔 패키징이 돼 있는 경우는 실제로 코드 다운로드를 사람이 할 필요 없이 UVX 명령만 주면 자동으로 가져와서 딱 배포까지 로컬에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실습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API 키가 필요한 경우에 국립국어원이나 카카오맵 여기 API 키를 받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본 가장 간단한 MCP 서버는 클로드 여기 엔트로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MCP 서버이고요. 이거는 설치하려면은 이름 찍고 설정 들어가가지고 커넥터 리스트에서 바로 찾아서 누르면 바로 세팅이 돼요. 여기 파일 시스템이라고 찾아가지고 그리고 처음 세팅하실 때 오른쪽 같이 어떤 디렉터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건지 allow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화이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용하게 되면은 뭐 폴더에 파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스미터리라는 거는 MCP 서버들을 사람들이 나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앱 마켓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에 주소 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가 화면에 바로 떠 있고 메인에 그리고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메인 화면에서 리스트 디렉터리를 볼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그 메인 화면 위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스칼라라고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미더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MCP 서버 중에 논문 검색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AI 리서치 어시스턴트 다시 스미텍스 칼라라는 게 원래 이제 이름인데 이거 개발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AIRA라고 줄임말로 자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시멘틱 스칼라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API 키를 제공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개인 개발자가 MCP 서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미더리에서 AIRA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주소 카피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쉽게 로컬에 설치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데스크톱에서 아까 파일 시스템 MCP 서버 설치했듯이 비슷하긴 한데 클로드 데스크톱에 이 MCP 서버가 리스트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스미더리에 있는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커스텀 커넥터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중에 위에는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지우면 되는 거고 밑에는 아까 거기서 카피한 주소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걸 쓰려면 인터넷이 연결이 그러면 네, 요거는 그래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 MCP 서버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근데 또 클로드 데스크톱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된다는 전제하에 쓰는 건데 나중에 LM 스튜디오로 해서 완전 로컬로 해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AI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것이 리모트 서버예요. 그러니까 로컬에 설치하지 않고 그냥 주소만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법은 그냥 자연어로 뭐에 대한 논문 찾아줘 하면은 자동으로 쭉 찾아가지고 API 키를 통해 가지고 거기 시멘틱 스칼라니까 검색해갖고 다시 결과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면은 페이퍼스 다시 서치 다시 어드밴스드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때 리미트 15 쿼리는 홍역 영어로 된 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줘서 요청을 한 거고 그 응답이 저런 식으로 날아온 거를 클로드가 읽어가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응답을 해준 건데 15개의 결과를 읽었는데 저한테는 5개만 그냥 추려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개 중에서 첫 번째 논문 초록을 보여줘 라고 하면은 다시 페이퍼스 겟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한 번 더 요청했는데 이때는 페이퍼 논문 아이디를 바로 정확하게 명시해 갖고 그 초록을 받아오고 그대로 이제 제가 한국어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영문 초록을 한국어로 바로 번역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도구들이 있더라라는 걸 제가 리스트를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MCP 서버인데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할 때 LLM들이 보통 날짜 시간을 몰라요. 그냥 학습된 그 시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걸 할 때는 이 MCP 서버가 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이거는 제가 LM 스튜디오에서 GPT-OSS-20B라는 그 오픈 AI에서 만든 로컬 오픈 모델을 실행해 본 건데 시간을 물어보니까 시간 몰라요 라고 답을 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임 MCP 서버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GitHub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UV라는 그 툴이 있으면 설치할 필요 없이 그 컨피그만 세팅만 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UV를 쓸 수 없다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PIP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해서 직접 설치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예, 자세한 거는 거기 리드미의 방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설치를 이제 UV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MCP 설정 파일에 들어가 가지고 왼쪽은 클로드 데스크톱 설정 파일 여는 방법 오른쪽은 LM 스튜디오에서 설정 파일 여는 방법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거고 이렇게 커맨드는 UVX 아규멘트는 이름 이렇게만 딱 쳐놓으면 자동으로 세팅이 셋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로드 데스크톱을 윈도우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그거 창을 닫더라도 프로세스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에서 그 클로드를 찾아셔가지고 작업 끝내기까지 해야지 완전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띄우셔야 되고 그래서 왼쪽에 클로드 데스크톱 오른쪽은 LM 스튜디오인데 이제 방금 설치한 타임 MCP 서버를 활성화해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온오프죠. 켜주는 거고. 질문 하나 네. 있는데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LM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LM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강점이 여기서 사용하는 AI LLM 모델은 로컬에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받은 거를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MCP 타임 그러니까 타임에 관련된 MCP 서버를 하나 만든 건데 얘를 여기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LLM 모델은 로컬 거를 쓰는 건데 저 타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터넷 연결된 그쪽 서버를 쓰는 건가요? 타임이 시스템 타임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그 타임 서버에 접속을 하는지 제가 소스를 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로컬 타임인 것 같아요. 시스템 타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을 끊어도 아마 시간을 보는 이거에 현재 시간에 관련된 부분의 요 건에 대해서는 로컬 LLM을 사용을 하고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LLM이 뭔가 처리를 했을 때 저 MC 타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인터넷을 끊어도 얘가 여기 된다는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LM 스튜디오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아까 존 화면에서 봤듯이 인스톨 눌렀을 때 mcp.json에다가만 추가를 해주면 요 도구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고 mcp. 아까 그 제이슨의 파일 서버도 넣을 수 있고 타임 서버도 넣을 수 있고 제이슨 형태로 다른 구축하는 서버도 추가적으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결론은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LM 스튜디오에서 로컬로 어떤 MCP 서버를 구축하는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거는 설정할 게 없이 사실은 아까 그 mcp.json이라는 것만 세팅만 해주고 거기 세팅에 있는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경로 같은 것만 맞춰주면 사실은 인터넷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한 번만 제대로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인터넷을 끊어도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내가 해낸 거는 뭐냐면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는 됐고 한 대가 안 됐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 메뉴 위치 찾고 하는 거나만 이제 LM 스튜디오도 예전 버전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거를 찾아내는 과정까지를 헤매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LM 스튜디오에서도 MCP 서버를 제공해주는 최신 버전 3.18 이용가에 대한 버전을 받을 거. 두 번째 결국은 LM 스튜디오의 인스톨에 에디트 mcp.js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세팅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결론은. 네. 그리고 로컬 MCP 서버를 사용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node.js나 파이썬이 또 있어야 되고 소스 코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로컬에서 그 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것까지 갖춰져야만 그 설정 파일이랑 그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 더 아까 헤맸었던 것 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도 이따 보여주긴 하겠지만 파일 서버 같은 경우 MCP 파일 서버 로컬인 경우에는 그 설정은 설정까지만인 거고 말한 대로 그 파일 서버가 구동하기 위한 파이썬에 해당하는 뭔가가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각각 보여드린 건데 다 달라요. 처음에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설치도 안 했잖아요.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거는 클로드 데스크톱이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설치 과정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스칼라 같은 경우는 아예 리모트 서버라서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되는 거라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아예 인터넷 없이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런 게 좀 달라요. 엑셀 쪽으로 한번 또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허락해주면 되고 왼쪽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메시지 하면 시간 몰라요. 오른쪽은 이제 도구 사용을 허락한 상태에서 메시지 물어보면은 get current time을 한번 돌린 다음에 지금은 몇 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게 좀 웃긴 게 똑똑한 모델은 오전 오후를 알아서 잘 답을 하는데 멍청한 모델은 이걸 틀려요. 그건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나오시는 거예요. GPT OSS 20B로 물어봤는데 메시지 했더니 PM인 거를 알면서도 이거 뭐 오전이라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다시 물어보면은 또 답을 하긴 하는데 이게 UTC로 답을 해야 될지 KST로 답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맥락을 잘 몰라요. 멍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로컬 모델에 제대로 시간을 얻어내려면 영어로 What time is it in 서울이라고까지 해야지
제가 원하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네.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SKT에서 개발한 A.X 4.0 라이트 모델, 그러니까 좀 경량 모델인데 얘는 해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도구를 쓸 줄을 몰라요, 이 모델 자체가.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GPT OSS 20B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모델을 써야만 MCP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리고 QN 2.5 같은 경우에는 도구 사용할 수 있게 훈련됐다고 제가 본 것 같아갖고 이거를 실험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MCP 서버인데 표준 국어 대사전이 국립국어원에서 API를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API 래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오픈AI 사용 신청하면은 누구나 API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이썬으로 코드를 개발해가지고 GitHub 계정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시도해본 게 뭐냐면 클로드 데스크톱 전용 패키징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패키징을 하면은 여기 설치할 때 드래그 앤드 드롭으로 여기 리스트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설치가 돼요. 그리고 클로드에서만 제공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API 키를 넣으라고 UI까지 띄워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 API 키는 무료예요? 네, 이거는 국립국어원에서 가입만 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DXT로 개발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한테 설정 파일 열어서 설정하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UI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하고 키만 입력하면 바로 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까지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불 좀 꺼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서 부유하다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stdict search라는 그 툴 이름은 제가 개발한 소스코드에 있는 MCP 도구 이름이고, 그 다음에 부유하다라는 게 한자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교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필요하겠는데. 네, 저는 사실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단어 몇 가지를 동시에 제가 원래는 그걸 수작업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다 찾은 다음에 이거는 뜻이 뭐고 이걸 정리해서 그 위키독스에 올렸었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려고 제가 원래 GPT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MCP 서버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 자기 업무에 아주 엄청 잘 활용하신다. 학력으로 들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챗GPT나 클로드가 URL 같은 거 자동으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LM 스튜디오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패치 MCP라는 거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웹사이트의 레퍼런스 MCP 서버인데 그걸 갖다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LM 스튜디오에서도 웹 서핑을 해서 근거를 웹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게 동기이고, 그래서 GitHub에서 레퍼런스 구현을 그대로 세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UVX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여기 설정 파일에 써주기만 하면 처음에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클로드 데스크톱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원래 웹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를 안 했고 LM 스튜디오에서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MCP 패치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allow 해주고. 결국 얘도 MCP 패치도 얘도 사실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저 패치 서버를 이용해서 가서 URL 가져와서 뭔가 처리하는 형태로 네, 구성하는 패치 서버는 로컬에서 작동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 환경이라고 해도 가능하겠죠. 요 MCP 서버는 로컬에서 작동하고 인트라넷 내에서는 HTTP로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저 그럼 에디터 부분에 저기 있는 저 URL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건가요? 네, 직접적으로 주소를 줘도 되고
원하신다면 어떤 파일에다가 어떤 사이트는 주소가 뭐다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을 거고, 로컬 환경이면은 로컬의 그 etc 호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여주시면은 로컬 내에서는 이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RL 대신에 파일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서 그 URL 해놓고서 HTTP 대신에 파일 해놓고서 이렇게 콜론 해놓고 슬래시 이런 식으로다가 주소를 파일 주소를 바꿔주면은 그것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etc 호스트 파일 같은 내용을 얘한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얘가 어느 웹사이트에 가야 될지를 일일이 HTTP 주소 전체 주소를 매번 줄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URL 접근할 때 사실 주소창에 HTTP에서 저기에 접근도 가능하지만 파일인 경우에는 사실 파일 콜론 해가지고도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를 만약 갖고 와야 된다거나 할 때 저기 HTTPS라는 방식만이 아니라 일반 파일 주소를 해도 주소 체계가 URL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패치 MCP 서버가 그걸 지원하게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레퍼런스 구현으로 최소 기능만 있는 거라 가지고 원하시면 그런 걸 MCP 서버를 만들거나 찾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파일 시스템 MCP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MCP 서버가 많은 기능을 할 필요가 없고 최소한 하나의 기능만 하고 다른 거는 찾아서 쓰거나 또 만들거나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개에 해당하는 MCP 서버를 만들어 쓰면 되는 거고, LM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들면 저기에 이제 계속 추가해서 MCP.json 안에 추가된 그런 서버들 별로만 들어가 있으면 저기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거예요. 유닉스의 기본 철학이 보면 자잘한 여러 가지 툴들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와 약간 비슷하게 자잘한 MCP 서버를 많이 갖다 놓고 LLM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근데 사람은 이제 온오프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몇 개 사용할 수 있는 걸 리스트가 이제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LLM이 자체적으로 이때는 이 도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엔트로픽에 있는 MCP 기본 이제 문서인데 그걸 읽고 요약해 달라라고 해서 얘가 영문 문서를 읽고서 답을 해준 거고요.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영어로 했다가 어쩔 때는 뭐 이상하게 했다가 좀 LLM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좀 들쭉날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상용 챗GPT나 클로드 쓸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예전만큼 그렇게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로컬 모델은 다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패치 MCP를 써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특정 웹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만 있고 실제 데이터는 사람이 읽어야 그때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로그인을 해야지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유저 에이전트를 따져가지고 보여줄지 말지 선택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로봇.txt에 막아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패치 MCP가 다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파이어 크롤 같은 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해킹스럽지만은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엑셀 다루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국내 이진성님이라고 파이썬 예전부터 하시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MCP 서버를 만드신 거예요. 엑셀에 접근하는 MCP 서버. 네. 요 사진은 그분이 아니고 다른 AI 관련해서 유튜브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개하신 화면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이진성님이 자기를 유튜브에 소개됐어요라고 캡처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제가 다시 캡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써보니까 좋더라라고 했던 거를 제가 또 캡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가 좀 독특한데요. 일단은
엑셀을 직접 컨트롤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 방법이 좀 다르고 이진성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치 방법이 뭐냐면 파워쉘 명령을 제시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파워쉘 명령을 카피해 가지고 윈도우즈에서 파워쉘 창을 띄운 다음에 그 명령을 붙여넣기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쭉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실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압축 파일 다운 받아 가지고 수동으로 풀어 가지고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또 제시되어 있는 설정 파일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C 드라이브 밑에 이제 경로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MCP 서버를 작동시킬 건가 하는 작동 모드를 세팅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환경 변수도 설정이 꼭 들어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셀 하나만 채워가지고 값을 읽어보라 라고 문자 읽기를 한번 시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는 2, 3은 직접 숫자 값을 넣고 6은 계산된 결과인데 이걸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테스트 해본 건데 이것도 읽어졌는데 저는 수식을 오른쪽 위에 보시면 A1 곱하기 A2라고 수식을 넣었는데 계산된 값이 화면에 표시됐는데 이 MCP 서버가 읽었을 때는 수식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계산된 값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LLM이 이게 제가 이전에 한 대화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곱셈 결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A2 셀의 값이 얼마지? 하면 3 그리고 A3 셀의 값이 얼마지? 하면 6 근데 2 곱하기 3이 6이라고 답은 했지만 실제로 여기 MCP 서버와 통신 요청답 받은 거를 보면은 그냥 A3를 요청했고 6.0이라는 값을 받았다라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주식 그 컨텐츠 생성하는 거 이거는 보셨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용한 MCP 서버는 타임 서버, 그 다음에 파이낸스, 알파 어드밴티지. 이 파이낸스랑 알파 어드밴티지는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용도이고 위키독스 MCP 서버는 글을 써서 올리는 용도. 그리고 타임은 뭐냐면 제가 미국 장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장이 열렸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좀 현재 가격을 가져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타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게끔 하려고 넣었던 건데 나중에는 이걸 빼고 적당한 다른 API에서 여러 가지 API 중에서 딱 필요한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지금 버전에서는 타임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분석된 거를 가지고 2차 저작으로서 이제 블로그 글을 써달라 이렇게 하면은 클로드가 또 글을 잘 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읽은 사람이 그 책에 또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용도로 했던 거고요. PDF 어노테이터도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죠. 그 PDF 파일 읽어가지고 이건 넘어갈게요. PDF 프로세서라는 건 또 다른 MCP 서버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가지고 LLM에 넣으면은 너무 용량이 많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챕터별로 쪼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예전에 GPT를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역시나 그 코드를 가지고 MCP 서버로 새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에 책갈피만 있으면 장절에 장 1장, 2장 이런 책갈피만 있으면 그거를 인식해 가지고 그 페이지에 맞게 딱 파일을 쪼개주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클로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 MCP 서버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식 파일을 몇 개 넣어줬는데 그 엔트로픽이랑 거기에 보면은 MCP 서버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그런 설명한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레퍼런스 구현 그 소스 코드도 몇 개 지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렇게 지식을 다 채워준 다음에 제가 이러이러한 MCP 서버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로드가 이런 지식들을 참고해가지고 코드를 잘 개발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 거를 제가 세팅을 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C 드라이브 밑에 백슬래시 2개 해가지고 경로 주고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아까 거기서 그 파일의 경로 우리 파일 서브 할 때 파일의 경로할 때 아규먼트인 경우에는 슬래시가 이렇게 방향 역방향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그때마다 그 서버 만들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윈도우즈에서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 제이슨에서 백슬래시 한 개만 있으면 그게 이스케이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려고 두 개를 넣은 거고요. 그러면 혹시 역으로 이제 이거는 역으로 질문. 저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LM 스튜디오에서 파일 서버를 로컬로 구성하는 제이슨 파일에 아까 기본 샘플이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는 CMD 역슬래시 하나가 아니고 반대 방향이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 그게 원래는 유닉스 계열은 정방향 슬래시고 윈도우는 백슬래시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용이면 두 개를 써야만 제대로 작동하는데 일반적인 얘기인데 일부 소프트웨어들은 윈도우에서 정방향 슬래시 한 개를 쓰면 자동으로 백슬래시로 인식해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MCP가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업마다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이 이제 아까 LM 스튜디오에서의 MCP.json에다가 파일 서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지만 말씀하신 대화 중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로컬에서 돌아가려면 MCP 서버에 대한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어야지 세팅한 거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클로드를 설치했을 때 그때 그 MCP 서버에 대한 부분을 로컬에서 우리가 환경 뭔가를 만들었었나요? 혹시 파이썬 깔고 했을 때? 그때 Node.js 설치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Node.j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컴피그에다가 뭔가를 넣었었나요, 저희가? 그게 이제 로컬에서 보는 로컬 파일 서버에 대한 부분이 로컬 MCP 파일 서버가 그때 구현이 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때 실시됐었던 게. 그때 근데 MCP 서버는 각각의 MCP 서버이고 네. 그것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었다면 그걸 돌리기 위한 인터프리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인터프리터로서 Node.js를 설치한 거고요.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클로드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클로드가 제공해주는 이제 LLM을 쓴 거고 그때 우리가 파일 서버로 했던 걸 테스트했었단 말이죠. 내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저 PC는 그때 그거를 세팅했었던 PC였기 때문에 LM 스튜디오에 파일 서버를 했을 때 걔가 파일 서버가 설치된 걸로 보인 거고 새로운 PC를 했었던 거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전에 그 클로드에 파일 서버 설치했었던 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였는지만 좀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컴피그에도 뭔가를 세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컬의 특정 폴더 밑에까지 폴더 위치 세팅하는 거랑 mcp.json을 설정했던 거랑 그다음에 그 JSON 파일을 컴피그 어디에다 넣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그때 로컬에 설치됐었기 때문에 얘가 작동이 됐는지를 사실은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지. 일단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로드에 그냥
커넥터 리스트에 바로 뜨기 때문에 그 세부 구현을 제가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차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선 새로운 PC에 뭔가 LM 스튜디오를 하고 싶으면 만약에 시나리오로 보면 그때 클로드 데스크탑 파일 시스템이 있었던 것처럼 저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팅을 하고 만약에 클로드 데스크톱이 아닌 LM 스튜디오에서 이 파일 시스템 확장 MCP 서버를 사용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아까 타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github.com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밑에 서버스라는 저장소에 가보시면 거기 레퍼런스 구현 중에 그 파일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가져다가 거기에 리드미에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설치 방법. 그래서 그걸 로컬에다 설치해서 만들어 놓고 LM 스튜디오에서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세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지금 엑셀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엑셀도 나름 엑셀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GitHub에서 받아서 로컬에 설치하고 결국은 LM 스튜디오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그 엑셀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로컬 모델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원리는 그런 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MC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가장 아주 간단한 것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MCP 서버가 뭔지 기본 개요랑 레퍼런스 구현 소스 코드 한 개 넣어주고 뭐 만들어줘 하면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목표가 항상 로컬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거는 로컬에서 돌아서 되는 것도 있고 로컬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웹사이트 크롤링하거나 뭔가 웹사이트 패치하거나 하는 부분 웹에 붙어야 되는 거 리모트로 작동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상에서 해야 되거나 걔네가 제공해주는 MCP 서버를 모아놓은 곳에 접속하는 형태가 구성이 되는 거고 아닌 경우는 내 로컬에 그런 환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얘를 알려면 GitHub에 아까 말한 그런 경로에 들어가면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으니 걔를 참고해서 로컬에 세팅하고 LM 스튜디오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해당하는 모델 이용해서 접속하면 된다라는 거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두 개 하면은 뭐 다양한 종류의 MCP는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은 MCP 활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MCP 서버를 개발을 이제 마무리할 때 제 GitHub에다가 GitHub 데스크톱을 이용해 가지고 푸시하는 거를 이렇게 캡처한 화면이고요. 자, 이제는 엑셀을 가지고 LM 스튜디오에서 엑셀을 다루는 건데 제가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걸 강조하고자 재미있는 페일 이미지들을 넣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네요. 엄청 했어요, 제가 이거. 자, 기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왼쪽에 모델명, 중간에 URL,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설명 페이지들, 오른쪽은 제가 채우고 싶은 라이선스. 그래서 프롬프트도 그대로 있죠. A에는 모델명이 있고 B에는 URL이 있고 C에 라이선스를 채우려고 한다. 채워라. 자, 첫 번째는 컨텍스트 랭스가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LM 스튜디오가 그 컨텍스트 랭스 세팅하는 옵션이 있는데 제가 4090에 메모리가 64기가인가? 그러니까 그 4090 자체는 VRAM이 24기가인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램 있잖아요. 램도 64기가인가 있는데 하여튼 하다가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해갖고 대화를 길게 하면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컨텍스트 랭스가 설정이 너무 작게 돼 있나? 그래갖고 그걸 높여봤어요. 근데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쯤으로 해봤는데 제가 URL 있다라고 프롬프트 줬는데 막 하다 보니까 URL이 있다는 것 자체 잊어버렸어요. URL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말로 하니까 잘 안 되나? 그래갖고 영어로 다시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파일 주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로 한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열려있는 이 엑셀 시트를 보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답을 쫙 채워졌는데 라마3가 아파치 2.0 라이선스래요. 그래서 아닌데 페이스북에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상한 라이선스를 했는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싱크 토큰을 뒤져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이걸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에 나름 저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라이센스를 나름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의문이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싱크 토큰을 열어봤죠. 아, 쉽게 가자. 그냥 아파트 입장료라고 답하자라고 혼자 판단하고 그냥 답을 준 거예요. 쟤는 어디서 열은 거예요? 여러분, 싱크 이거 LM 스튜디오에 보면은 예. 질문 답변 사이에 네.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싱크. 거기. 걔가 이제 생각했었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URL 열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네. 그냥 안 하고 답만 그냥. 쓰자. 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저거 검증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 한 번은 꼭 읽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거짓말하지 말고 목표 시스템을 설정해가지고 최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회사 내부 규정 어긋나지 않게 하고 규정직 분담을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하고 최대 목표치를 달성하라니까 얘는 최대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니까 규정을 달기만 하고 가서 달리고 그거를 자기가 규정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부분들도 나왔대요. TTA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신뢰성 테스트할 때. 이게 5번째 이제 시도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몇 번을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잘 구슬려갖고 답을 하게 하려고 자, 이제 프롬프트 계산하는데 이제 구글 번역에다가 제가 원하는 걸 한글로 써갖고 영어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딱 했더니 또 하더니 패치 도구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not available이라고 NA라고 써야지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URL을 엑셀에 줬잖아요. 근데 얘는 URL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답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프롬프트 계산을 이제 구글 번역만으로는 좋은 프롬프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챗GPT한테 프롬프트 계산을 요청을 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프롬프트가 이랬는데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니까 프롬프트 좀 잘 써줘 라고 해갖고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그걸 딱 주니까 도구를 실행하고 9번 실행한 다음에 이제 패치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게 어떤 과정인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프롬프트에서 제가 요청하는 대로 URL을 가지고 접속해갖고 추출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알기는 아는데 그게 실제로 URL에 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스스로 확실히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돼야 되나? 이 상황이면 이렇게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다가 나중에 사용자한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 과정인 거죠, 사실. 그래서 챗GPT한테 저 모델을 멍청하니까 좀 더 쉽게 프롬프트 써줘라고 제가 다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맨 밑에는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강조해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라이선스가 이번엔 MIT 라이선스라고 메뉴에 라마3가 또 잘못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걸 제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스스로 이제 지원에 글짓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착착착 채워준 상태였어요. 8번째 시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로컬 모델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클라우드 데스크톱에다가 딱 시켰더니 한 방에 완벽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모델이 좋아야 된다. 결국은 모델이 좋아야 되고 좋은 모델을 또 돌리려면 좋은 모델 돌릴 수 있는데 성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큰 모델이면 큰 모델일수록 좋긴 좋은데 이제 내 시스템에 맞춰서 어떻게 적당한 잘 쓸 거냐는 게 그래서 제가 4090에서 GPT OSS 20B를 돌렸는데 이 정도니까
이런 용도로 이런 모델 갖고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더 좋은 거를 H백 이런 걸로 돌리던가 아니면은 뭔가 타임 튜닝을 잘 하던가 아니면 예제를 잘 주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빡세게 하던가 뭔가 하여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게 TT에서 제공해주는 문서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사실 아까 그 띵킹하는 과정부터 해서 이런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얘를 믿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성능 테스트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일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성능 테스트를 정확히 비교하면 규정 같은 거 이렇게 실제 테스트 했거든요. 규정 같은 거 회사 내부 규정이니까 훈련 같은 거를 똑같이 놓으면 그냥 모델마다 그냥 얘가 뭐 예를 들면 뭐 군사보안 업무 훈령에 나와 있는 몇 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좀 요약해줘봐. 내가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어떤 훈령 쓰면 돼 하면은 많은 그렇게 써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거랑 그다음 이거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정답률을 맞춰보고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이 과정을 하지 않고 이제 일반인은 쓰잖아요. 된 걸 물론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나라도 너무 잘 적어놨어.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법령의 제4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찍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를 기가 막히게 열목적으로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거 오 정말 잘 썼네 이거 갖다 쓸 확률이 되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AI 모델을 유료로 3개인가 정도를 쓰고 거기서 똑같은 질문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검증은 하진 않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 잘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위험성도 되게 보안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형량 산정하는 그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서도 엑셀에서 그 예측이랑 실제랑 비교하는 그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도를 이제 퍼센트를 매기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MCP를 구현하거나 쓰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으로 학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거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은 거죠. 물론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 잠깐 추가적인 질문. 이게 MCP 최종적으로 했었을 때 네. 그러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그 해당하는 거를 지금 아까 8번째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최초 프롬프트로. 최초 프롬프트만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모델이 안 좋을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서 잘 만들거나 아니면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엄청 투입을 많이 해요. 사람이 시간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결론은 검증하는 게 빡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번 검증해서 통과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그 된다는 보장이 없죠. 똑같이 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모델이 항상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 엄청 많은 확률을 좁히는 거인 것 같아요. 원하는 목표에 가깝게 최대한 그러니까 몇 번을 돌려도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목적이 아닐 수도 있긴 있겠죠. 이게 다양한 의견을 알고 싶으면은 그보다는 다양한 답변을 받는 거를 여러 번 돌리는 게 좋은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처럼 정확하게 항상 똑같이 하고 싶으면은 뭐 템퍼러처 세팅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프롬프트를 잘 짜는 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얘가 100%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 자체가 일단 없다.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도구를 사용하는 거랑 지식을 컨텍스트에 넣어주는 거랑 이런 식으로 맥락을 최대한 잘 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죠, 점점. 그리고 뭐 가드레일이라는 것도 있어서 결과가 원하는 것에서 벗어날 경우에 버리게끔 그러니까 LLM 자체에다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검증 절차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그 프롬프트를 잘 짜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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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롬
아홉 번째 시도에서 결국에는 성공하신 거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클로드에선 첫 번째 시도에 다 돼버린 거니까 결국 제가 LM 스튜디오로 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거죠. 아, 로컬 모델에서는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인 모드에서 지금 로컬 모델로는 1차 어렵다. 시도로다가 그냥 성공했다. 로컬에서 이런 작업도 어렵다라는 게 일단 이 실험에서 얻은 결론인 거고요. 이제는 또 다른 이번에는 좀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예요. 아마존에 상품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MCP에서 그냥 클로드 같은 거에서 대화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미더리에서 이 아마존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아마존 프로덕트 서치라는 MCP 서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개인 개발자가 만든 거이고 어떤 소개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개인이니까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일단은 연결하는 방법은 이거는 리모트 MCP 서버라 가지고 로컬에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주소만 넣어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소스 코드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 목적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일단은 사용을 해봤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흰색 운동화 250이미 차라줘 라는 건데 이거는 MCP 서버 없이 그냥 클로드 데스크톱만으로 했을 때 그때는 얘가 자체적인 그 웹 패치를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결과를 보면은 1번 써니얼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오른쪽에 그 링크된 거 이렇게 보면은 해당 브랜드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 데스크톱이 굉장히 클로드가 똑똑하지만 실제로 웹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MCP 서버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프로덕트 서치라는 MCP 서버를 이제 가지고 다시 한번 비슷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처음에는 파라미터 값이 잘못 들어가서 오류가 났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too many requests라는 API에서 요청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오류가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API 키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첫 번째 시도인데 이게 뜨는 게 왜 이러지? 라는 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 해보니까 계속 이게 레이트 리미트가 걸리는 걸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MCP 서버의 개발자는 자기가 API 키 한 개를 받은 다음에 저렇게 리모트 서버를 올렸고 그렇게 해서 요청한 결과로 저 같은 사용자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결국 알게 됐어요. 다시. 이 사람은 자기가 레퍼럴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MCP 서버를 개발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지가 없어요. 그냥 상품 검색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려져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거를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알려주는 아마존 주소가 그런 레퍼럴 수익을 받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그 주소라는 걸 제가 느낌이 와서 그거를 따로 클로드한테 물어본 거죠. 이런 주소인데 이거는 그 목적이 그게 아닐까? 라고 하니까 컨펌을 해준 거예요. 클로드가. 클로드도 100% 정답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를 얘가 맞다고 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게 이거를 접속해서 쓰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요거 만든 친구는 접속한 그 율 가지고 얘가 수익을 아마존으로부터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 MCP 서버에 대한 별점은 높았고 사용은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MCP 서버 초창기에 스미더리 초창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부 개발자들이 저걸 써보고 이랬을 때는 잘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처럼 이제 좀 대중화된 상태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요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걸 감당을 못해서 레이트 리미트가 걸린 것 같고 지금은 아예 저게 삭제가 됐어요. 스미더리에서 이제 저 MCP 서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MCP 서버가 지금 엄청 많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보안적으로나 위협적인 악의적인 목적의 MCP 서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CP를 우선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만들지 개발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들도 나오는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하느라고 하고 내 걸 어떻게 활용할까도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남들이 만드는 것도 있어서 갖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갖다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왜냐면 그거를 목표로 노리고서는 뭔가 악의적인 목적의 서버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워낙 MCP 서버가 이제 대중화되고 막 핫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애들도 충분히 많다는 거지. 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요거는 카카오에서 이제 개발한 자기네들이 약간 스미더리와는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MCP 서버를 올릴 수 있는 그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자, 요거는 개인 개발자가 만든 카카오 맵이라는 MCP 서버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타브 계정에서 개인 개발자가 개발하고 이걸 스미더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어요. 카카오 맵에서 개발자로 등록을 해서 API 키를 받아야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번거로운 대신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 디벨로퍼스 회원 가입해서 이제 앱이라는 거를 일단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API 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여기에 API 키를 쓸 거야 라는 거를 카카오에다 알려주는 절차예요. 근데 유료는 아니고 그냥 무료로 가능했었고요. 이게 카카오에서는 그러니까 테스트용 앱인지 아니면은 수익 창출용으로 이제 프로덕션 앱인지를 구별해가지고 그냥 테스트용일 때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를 받아갖고 API 키를 복사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스미더리에 올라와 있는 그 카카오 맵이라는 MCP 서버 그거를 세팅을 할 때 API 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특이한 게 스미더리에다가 API 키를 넣으면은 그때 여기서 문자열을 보여주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로컬에서 돌리게끔 약간 독특했어요. 근데 이제 스미더리가 이런 API 키를 저의 개인 API 키를 스미더리가 갖고 있는다는 것도 조금 그러네요. 네, 좀 그렇죠. 보안적으로 네. 훨씬. 그래서 클라우드 데스크톱에다가 그 카카오 맵이라는 MCP 서버를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MCP 서버 없이 그냥 물어봤을 때 요거는 MCP 서버 사용해서 물어봤을 때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텍스트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도구 사용을 한 다음에 이미지가 뭐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결과는 카카오에서 한번 갔다 온 결과니까 좀 더 믿을만 하겠죠. 경로 정보 자체는.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거와 완전 별개로 또 다른 카카오맵 MCP도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플레이그라운드의 이름이 플레이 MCP라는 것이고 8월에 오픈한 베타로 오픈한 건데 여기는 스미더리와는 조금 다른 게 그냥 리모트 MCP만 등록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여기서 바로 그냥 웹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어떤 뉴스에 이제 뭐 카카오가 이런 걸 발표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해본 건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걸 왜 했지라는 약간 물음표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그냥 자기네들도 뭔가 이런 거 핫한 거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한 것 같고 실효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샘플로 몇 개 MCP 서버를 등록을 이미 처음에 해놨고 그 다음에 개인 개발자도 간단한 검수만 거치면 여기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샘플 MCP 서버 중에 카카오 맵이라는 게 또 있는데 아까 보셨던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거와 별개예요. 이거는 여기 플레이 MCP라는 것의 공식 MCP 서버인데 이거를 코드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웹상에서 테스트만 가능하고요. 제가 사용하겠다라고 누르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도구들이 있고 대화 예시가 뭐다라고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복사해서 장표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정 확인 절차가 있는데, 제가 카카오 계정이 다른 게 있어갖고 처음에는 부계정 갖고 테스트를 했는데 연령에서 걸려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도 정보를 사용하는 거에서 걸리는 건지, 그래서 제가 본 계정으로 다시 시도했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AI 뭐 채팅하는 어떤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채팅창이 웹에 바로 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저희 집에서 질병관리청 가는 길 알려줘 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도구에다 요청하고 응답받고, 여기 간단하게 몇 줄 안 되죠. 그리고 링크가 뿌려져 가지고 카카오맵 눌러보면 웹브라우저에 이제 지도가 뜨는 건데, 제가 이 답변이 너무 단촐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고 그냥 이 정보를 가지고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뿌려주고 링크 줘가지고 쓸 수 있게, 이 정도가 카카오의 기술 현재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회사를 까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 개발자가 MCP 서버를 개발해서 카카오 플레이 MCP에 올리고 싶을 때 하는 절차가 나와 있길래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등록 심사가 뭐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네, 여기까지고, 제가 이거 아니고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MCP 얘기는 아니고요. 보안 취약점에 관한 건데, 우리가 웹에서 그건 끄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웹에서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챗 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프롬프트를 잘 써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예전에 초창기에는 프롬프트 대충 쓰면은 답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그런 용도의 익스텐션인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글이 뭐냐면은 악의적인 익스텐션이 있을 경우에 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바로 나왔네요. 이게 맨 인 더 미들 공격이 원래 공격 기법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맨 인 더 프롬프트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 네. 남자가 맨이에요. 맨 인 더 프롬프트고, 그리고 스텝을 보시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다가 뭘 물어보면 답을 하겠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악의적인 해커 뭐 이런 악의적인 사용자가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편리하고 좋은 익스텐션인 것처럼 홍보를 해서 사용자가 그걸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평상시에처럼 AI 채팅을 브라우저상에서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 익스텐션이 그거를 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뭘 물어봤는지를 알 수 있고 LLM이 뭘 답변했는지 알 수 있죠. 일단 그걸 빼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팝업 같은 걸 따로 띄운 다음에 거기서 사용자 몰래 새로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대화에서 어떤 맥락의 정보들이 그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상태면 그걸 추출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내 문서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민감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얘가 자동으로 LLM한테 자꾸 뭘 물어봐가지고 여기 데이터가 뭐 정리해서 알려줘 한 다음에 빼낸 다음에 그 대화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네. 네. 여기 챗 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 딥시크 전부 다 해당되는 취약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웹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해당돼요. 걔 URL 링크가 어디예요, 지금? 레이어 검색을 뭘로 한 거죠? 림 브라우 LLM 브라우저 익스텐션 vulnerability라고 검색하면 메뉴에 레이어 X Security라는 회사에 나와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저 익스텐션 깔아놓은 상태에서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뭐 브라우저 여기 키보드의 키 입력이 뭐 5분 이상 없는 상태에서 그 익스텐션이 자동으로 데이터 이렇게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이렇게 아이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안을 위해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퇴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PC를 끄고 가라라고 하는 거가 규정상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된 상태에서 뭐 P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런 악의적인 익스텐션이 의도하지 않게 설치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보가 어이없게 털릴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지. 왜냐면 이제 내가 입력한 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입력하지 않은 거라는 거가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하고 내가 화장실을 떠나기만 한다면 그 전에 돌았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뭐 없는 사이에 어떤 작업이 뭐 태스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목록을 갔다 왔을 때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감시하는 감시제기에 나가는 부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최소한 물리적으로 퇴근할 때 무조건 PC 다 끄고 가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지침인데 사람이 실수해서 그냥 켜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입력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로컬로 만들려면 입력 프롬프트를 정말 잘하거나 예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런 회사들이 많아요. 프롬프트 잘 정리된 거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처럼 저렇게 그거보다 익스텐션 저거 깔면은 잘 돼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사용했을 때는 저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구조적인 거를 보시면요. 이 보안 분야에서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CNC 서버라고도 하고요. 요게 어떤 공격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버인 거예요. 기존에도 있었던 CNC 서버.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감염된 PC들이 그 CNC 서버와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빼내라라고 뭐 명령을 내려서 그걸 받아온다든지, 그러니까 악의적인 작동을 시키는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취합하는 용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외부에 또는 그 로컬 컴퓨터상에 이런 서버가 운영이 되게 돼요. CNC 서버가. 그래서 이 악의적인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CNC 서버와 통신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우리가 LLM들이 단지 텍스트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의 이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MCP 서버도 마찬가지고 MCP 서버에서 파일 시스템 MCP 서버에서 특정 디렉터리 allow 해놓으면은 LLM이 말하면 허용된 것은 다 접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의적인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이메일 리스트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중요한 거 확인하고 드라이브에서 중요한 파일 확인하고 이게 다 가능해지니까 생각보다 우리 대화 내용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메일 제목과 내용 추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정보 쿼리, 접근 가능한 문서 나열,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 요청하기 위해서 쿼리 구성, 그 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으로 접근 가능한 파일을 열고 모든 파일 나열하고 결과 표시,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연락처, 파일 내용, 공유 폴더, 뭐 회의 초대, 회의 요약,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하고, 사내에서 사용하는 LLM이 특히 위험한데 소스 코드, 디자인, 지적 재산들, 법률 문서, 계약 내용, 재무 정보, 이런 거, 인사 정보까지 다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부 오프라인 LLM일수록 오히려 저런 익스텐션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일단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얘기한 건데, 네. MCP도 똑같이 만약에 로컬 모델을 사내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구현을 했다 치고, 그거를 타겟팅해서 만약에 삼성 같은 대기업이면 고가치 표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타겟으로 아예 그 시스템을 분석해가지고 아예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어떻게든 설치를 했다면 가능은 하겠죠. 아니, 똑같은 로직으로다가 MCP 서버를 똑같이 오프라인에 설치해놨었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또 가능하다는 수 있다는 거죠. MCP 서버는 근데 이제 요거랑 공격하는 패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저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로컬 모델보다는 그냥 뭐 구글 이런 거 사용하는 일반적인 업체들에 좀 더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쓴다는 거는 인터넷상에서의 이제 좀 더 프롬프트를 좀 더 지원받기 위해서 이제 추가해서 쓸 건데, 그랬을 때 결국은 로컬 모델이 됐든 원래 그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의 이제 LLM 모델이 됐든 결국은 저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근데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가지고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서 그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그거를 그래서 인트라넷 환경에서의 브라우저를 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익스텐션 브라우저 그 젤가 설치가 돼서 추가해서 만약에 쓴다라면 그러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방법이겠지만은 고가치 표적 인물을 정보를 다 안다면 그 사람이 중요한 자료를 집에서도 일하려고 자기 컴퓨터에다가 깔아서 파일 몇 개 가져와서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개인 PC를 저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다가 그 집에서 회사 서버를 리모트로 해가지고 접속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집에 있는 PC에 그 확장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유도 만약에 그 하는 뭐 리모트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라 그러면 뭐 리모트 컨트롤 접속되어 있는 사이에 내가 만약에 자리 비우고 만 사이에 만약에 이거를 뭐 화면만이라도 본다든가 뭐 파일을 갖고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갖고 오는 기능이 있다라 보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다가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하게 너무 제가 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 컴퓨터 유즈 뭐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네. 그 사용자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그 모델이 읽어서 그걸 분석하고 이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공격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한 방향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최소한 그 프롬프트라는 거가 갖고 있는 그 위험이 저런 거가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 최소한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막 보안 대책도 대책이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도 저거에 대해서 진짜 주의를 하면서 써야 되겠네요. 진짜 그 설치부터 해가지고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위험 완화 방법은 이제 이게 브라우저 내에서 실제 그 화면이 렌더링 되는 게 그 원래는 이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HTML 파일들이 있고 그거를 자바스크립트가 뭐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고 브라우저도 그거를 또 객체를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눈에 안 보이더라도 뭔가 이런 익스텐션에 의해서 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실제로 그
DOM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위험한 확장 프로그램을 뭐 차단하는데, 여기 보면 뭐 스탠드 박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샌드 박싱이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VM이 됐든 어떻게 완전 격리된 환경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권고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보안 담당자거나 이런 쪽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일반인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안 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 브라우저 익스텐션 누가 쓰겠다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일반적인 개인 프로그램 까는 것도 안 되는 거와 더불어서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오프라인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 자체도 보통 브라우저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추가 설치도 인지 안 하고 그냥 브라우저에다가 그냥 추가해서 그냥 쓰는 거니까 보통 저런 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소한 브라우저 익스텐션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최소한 PC에 어떤 익스텐션이 깔려 있는지 일단 한번 최소한 다 한번 긁어다가 체크는 한번 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많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CNC 서버가 뭐 로컬에 있는 거는 못 잡겠지만 외부에 통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외부 통신하다가 방화벽이든 뭐 패킷 검사하는 거든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 어떤 그 PC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만약에 제 오열이 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 기본 정보를 얘한테로 모르는 사이에 갖고 이게 취합을 한 다음에 얘 이쪽이 너무 제가 첩보용을 넣으면 근데 어쨌든 충분히 그런 식으로다가 그 익스텐션을 뭐 쫙 깔아가지고서 그 익스텐션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PC로 한다라고 하면 얘는 내부적으로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림만 그린다. 너무 드라마를 정찰총국에서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말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밥만 먹고 그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런 익스텐션을 기반에 의한 익스텐션 사용 제한에 의한 그런 보안 지침 같은 것도 정말 나중에는 진짜 필요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6시 돼버렸어요.